옛날 고을의 명문가였던 김진산의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옆 고을 이대감네 장남에게 시집을 갔죠. 하지만 그녀가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 사단이 난 거이요. 사람을 잘못 들였어. 이대감네에선 막내딸이 원흉이라고 짝을 잘못 만나 자기 아들이 급사한 거라며 그녀를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하여 막내딸은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자신의 탓인 양 밤에는 눈물로 하얗게 지새웠고 낮에는 넋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김진사는 그러한 막내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만 하는 딸의 팔자가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재혼시키고 싶었지만 유명한 사대부 집안에서 그리했다가는 종친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으리 만무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썩히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막내딸은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는커녕 돌아다니면서 집안일을 도왔죠. 마치 예전 결혼하기 전의 성격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1년 정도 흐르니 예전 막내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역시 세월이 약이야. 하지만 실상은 김진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웬 사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막내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리 매일 같이 불러내시면 큰일 나요. 아까 보니 행랑아범의 눈치가 심상치 않던데 이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소인은 저작거리에 거꾸로 매달려 맞아 죽습니다요. 그는 머슴살이를 하는 이서방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이서방은 몸이 다부지고 얼굴이 잘생긴 20대 총각이어서 주위 여종과 마님들에게 은근히 인기가 많았죠. 그리하여 밤마다 이리저리 불려다니고는 했는데 막내딸이 온 이후로는 오직 그녀의 방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낸들 모르겠느냐? 나 역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다? 하지만 밤마다 외로워 미치겠는 걸 어찌 하겠느냐? 다른 이는 필요 없다. 오직 너만이 나의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잔말 말고 이리 오너라. 막내딸은 매일 밤 이서방이라는 머슴을 불러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리하니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웃음이 나는 밝은 성격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하던 김진사는 마당을 거닐다가 이서방이 막내딸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저 쳐죽일 놈의 자식이. 김진사는 당장이라도 이서방을 불러 매질을 가하려고 했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막내딸이 웃음을 되찾고 밝은 성격으로 돌아온 것이 모두 저 사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몇 날 며칠을 고민한 후 이서방을 불렀습니다. 대감님 부르셨나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너를 부른 것은 밤마다 막내딸의 침소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서방은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숙이고는 벌벌 떨고 있는 이서방의 앞에 돈과 땅 문서를 들이밀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그것을 벌하고자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여기 돈과 땅 문서가 있으니 오늘 밤 막내딸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한다면 내 너를 벌하지 않으리라. 끌려가서 죽을 줄 알았던 이서방은 막내딸을 데리고 가라는 대감의 지시에 여하니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땅 문서까지 내준 대감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하다고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방을 나왔습니다. 곧이어 대감은 행랑아범을 불러 사람만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슴이 허수아비를 가져오자 딸의 옷을 입히고는 구석에 모셔놨죠. 먼동이 트자 김진사는 막내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이서방이 약속한 대로 딸을 데리고 도망쳤기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대감은 준비해 놓은 허수아비를 바닥에 뉘이고는 이불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죠. 집안 식구들은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대감은 밤사이 막내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그들을 막아서며 병이 옮을 수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일 후 허수아비가 든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이 차차 옅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 김대감의 아들은 암행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는데 그곳에서 누이를 닮은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신기한 마음의 아들은 아이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고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죠. 아이를 따라 집으로 가니 죽었다던 누이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누이가 맞는지 살펴보았죠. 눈을 비비고 있던 동생을 본 누이는 반가워하며 한달음에 달려가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말했죠. 지병이 있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남편이 죽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쫓겨나 평생을 혼자 살 팔자였다. 몇십 년을 홀로 외로이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런 나를 가여이 여겨 돈과 폐물을 주고 먼 곳에 나가 살라며 내쫓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더구나. 아마도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 테지. 반가워하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새벽에 쫓기듯 나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잘 살겠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동생은 알겠다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누이 매형과 함께 밤새 떠들다가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죠. 잘 다녀왔느냐? 아들이 집에 들어서자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저승까지 갔다 왔지요. 저승까지 다녀왔다는 아들의 말에 김대감은 깜짝 놀라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고는 말했습니다. 죽은 막내딸은 별 탈 없느냐? 네, 저승에서도 변함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승보다 더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잘 살겠다는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김대감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웃음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딸의 행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예전에는 객가를 하면 시가나 친정이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김대감은 평생 혼자 살 막내딸이 아까워 그녀를 죽은 것으로 하고 남몰래 시집을 보낸 것이었죠.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아버지였기에 가능한 일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